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엔드게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딥시크가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수익성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PU, 이것이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제재의 허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런 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뒤에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침몰하게 되겠지만 일단 먼저 침몰하는 나라들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한국, 그리고 EU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가신 국가죠. 미국은 자신만 살기 위해서 일단 동맹국들, 자신의 말을 듣는, 자기가 조정 가능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먼저 침몰시켰다. 그 결과로 미국은 떴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함께 추락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서 한 25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순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땡땡 사태가 터지고 미국은 동맹국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살겠다. 이런 패턴으로 조금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EU나 이런 나라들이 추락을 하고 있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일단 아시아존 같은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이제 경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우전을 시작했죠. 러우전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값싼 자원 그리고 천연가스 이것을 유럽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 이들을 일종의 이제 볼모 상태에 둔 겁니다. 중국과 어떤 선 이상을 이제 교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일본 이들도 그냥 지리멸렬하게 이제 경제가 정체되다가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서도 이런 효과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 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은 다시 이제 달러를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도 있고 러우전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일으켰습니다만 혹은 운이 좋아서 저쪽에서 이제 무슨 사고가 터지고 일본에서 지진이 터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본들이 보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파가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몰려드는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미국은 일종의 이제 테크노 봉건주의 이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봉건 영주들 몇 명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런 애들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듭니다. 미국은 기술력도 있겠지만 여기에 마케팅 파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미국은 세계인들을 이렇게 세뇌시켜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이제 미국 이미지를 이제 좋게 포장해서 파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케팅 파워라고 해도 됐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워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이제 힘을 받아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마존이라든가 몇 개 굉장히 이제 중요한 IT 기업들 이들이 이제 미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도 수많은 경쟁사들이 몰락되고 이들의 이제 인수합병이 되고 이들의 거대 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태계는 거대한 아성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새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과연 저 공룡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불가능해.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미국인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는 이제 명문대 졸업하는 IT 전공자들 이들에게도 이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하면은 엔비디아 취직해야 된다, 구글 취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거대한 제국이죠. 이렇게 이제 군림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버블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테슬라의 공매도 치고 또 엔비디아의 공매도 치고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 좌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렇습니다. 숏 포지션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제 겁이 나서 이제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공매도를 쳤더니 갑자기 이놈의 주식들이 새 따블이 났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때 되면 완전히 알거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포지션 일종의 숏 스퀴즈가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숏 포지션이 급감한 것.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숏 포지션 공매도가 이제 급감을 하면은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역설적인 시장의 심리입니다. 더 이상 매도 칠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최근에 이제 증시 상승 여기에 대해서
야, 웃기지 마라. 이제 자본주의 세계가 침몰하고 있으며 자본은 안정과 이제 안정성을 찾아서 미국으로 도망왔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의 화폐죠 달러, 기축통화 이것도 취약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제 엔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관론자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뭐 글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AI가 당장 우리 삶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닙니다만 명밀한 사람들은 이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심지어 30초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요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신뢰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죠. AI를 이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든다, 사업 계획 이런 것을 만든다. 과거 같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번 만에 사업 계획이 그럴싸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I에 많은 돈이 몰려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딥식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만든 AI죠. 그런데 챗 GPT와 비교를 해보니까 성능이 거의 이제 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운받아서 좀 사용해봤습니다. 이 중국산 AI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만약에 이 중국산 AI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면은 미국 기업들 특히 IT 기업의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이 전례 없는 가성비 일단 챗 GPT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만 이제 비용이 듭니다. 자, 그리고 컴퓨팅 자산, 여기에도 이제 당연히 이 챗 GPT에 비해서 훨씬 작은 규모 이제 컴퓨팅 자산이 필요합니다. 개발 비용에 단 580억 불만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IT 전문가들이 자, 이 챗 GPT와 딥식을 이렇게 놓고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에 딥식이 더 우수하다. 이것도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다음 영상은 대표적입니다. 뭐 미국에서 제가 지지난 방송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삼각형 안에 빨간 구슬을 놓고 회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챗 GPT는 바보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딥식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보고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챗 GPT와 이제 딥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이제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딥식 것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디언즈에 잘 정리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푸트니크 모멘트다. 미국은 과거 이제 1950년대 러시아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 바로 이제 소련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폴로 계획에 착수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딥식은 단순히 어떤 스푸트니크 모멘트 이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의 수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딥식이 뭐 챗 GPT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챗 GPT 그리고 중국의 딥식을 돌릴 때 필요한 컴퓨팅 자산 자원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작은 비용에 그리고 작은 규모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이 미국 기업의 부풀어진 수익성, 여기에 이제 직격탄을 가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엔비디아 주가 급락, 이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식이 무엇이고 왜 미국 기술주가 이제 하락했나? 자, 이 딥식이 세계에 큰 충격을 던지자 대규모 이제 사이버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이제 큰 데미지를 입은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 칩은 바로 이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만약 딥식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면은 중국은 이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사양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중국 업체도 이것의 대체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제품과 중국산 제품의 이 비교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비슷한지 그런 것은 아직 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이제 GPU 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이 필요가 결국 이제 돌파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고 너 이거 쓰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중국이 만약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직접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희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인재들이 들러붙으면은 결국 중국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고성능 칩을 만들 수가 있다. 혹은 그 최첨단 이제 고성능 칩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범용으로 널리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칩을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직격탄을 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칩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이 범용 GPU 칩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로 그 문턱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딥식에서 작년 12월에 어떤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가 엔비디아가 생산한 이제 성능이 저하된 H800 칩, 이것은 엔비디아가 미국에 부탁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겁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래도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성능이 낮은 H800 칩, 이것을 중국에 이제 수출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이제 이 딥식을 개발하는 자 입장에서 이들은 뭐 하드웨어를 만들진 않습니다. 저사양 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적은 이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고성능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성능 칩을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H800에 맞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뭐 절박한 목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돌파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들 주장이 맞다면요. 자,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지금 뭐 계속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여기에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딥식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며 오픈소스로서 세상이 큰 선물이다. 자, 이 미국은 이 폐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봉건주의를 구축하려고 하죠. 과거에 이 맥킨토시가 했던 자신들만의 제국을 만들고, 여기는 넘보지마 너희들이 어디 감히 이곳을 넘봐, 이런 봉건적 프레임이 매그니피센트 7이 구축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딥식은 후발주자로서 자, 이렇게 오픈소스를 한 거죠. 물론 중국이 폐쇄형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을 겁니다. 어차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만약 그들 주장들은 이제 대성공을 했다면 이것은 이 거대 미국의 IT 공룡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딥식은 AI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이 기술과 혁신에서 미국을 따라잡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미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성공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스 렉스는 이제 엔비디아에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딥식이 저사양 칩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제 엔비디아도 자, 이 AI 민주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GPU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세계에 부과한 어떤 이제 제재, 뭐 중국이나 어떤 적성국들에게 고성능 칩을 팔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다 많은 이제 이 저사양 칩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 GPU 판매를 미국과 가까운 몇몇 이제 동맹국에만 제한한 것, 이것은 바이든의 이제 정신 나간 정책이었다. 이것이 중국의 필요를 만듭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돌파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딥식의 성공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저사양 칩으로 했냐? 몰래 H100 칩, 어디 뭐 독일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를 통해서 몰래 이렇게 이제 다시 제3국 중개 무역을 한 거죠. 고성능 칩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 관계자에게 물어봤을 때 미국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리고 일론 마스크는 이 딥식이 H100 칩을 이용했을 거다, 이런 의심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론 마스크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죠. 분명히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이 급락을 한 겁니다.
이 딥식이 이제 미국의 고성능 칩 H100을 가지고 돌리면서 야 우리는 그거 안 썼어 이렇게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 경우는 도는 냄새를 맡고 이 사실을 파악해서 뭐 엔비디아가 급락하진 않았을 겁니다만 그런데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이제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이런 발표문을 냅니다. 이 딥식의 진보 일단 딥식이라는 AI 프로그램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보다 많은 칩에 대한 수요를 이제 부를 거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주가 급락의 진정한 이제 답변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 주식 애널리스트들 뭐 이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뭐 좀 들고 있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춘지 빠르게 이제 또 이런 걸 올립니다. 이 딥식이 엔비디아 이제 시가총액 무려 이제 6천억 불을 날려버렸는데 뭐 하나로는 거의 뭐 한 800조에 육박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엔비디아의 심각한 위협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론하는 그런 글을 올립니다. 뭐 포춘지나 이런 데는 늘 그렇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을 변론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많은 IT 전문가들은 이 딥식이 엔비디아의 위협 요인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딥식은 오픈소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누구나 엄청난 수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엔비디아 칩에 이 딥식의 성공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이었다. 딥식이 잘해서 자, 이 컴퓨팅 자산에 다른 이제 챗GPT 이것보다 한 2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드는 그런 자산에 의존해서 이것을 돌릴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성공이죠. 그리고 딥식이 또 다른 오픈소스 AI 모델인 야누스 이제 프로 7B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 이제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픈 AI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이것보다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도체 자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식의 성공이 사실이다. 고성능 칩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범용 AI 칩. 이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이 GPU 업체들이 저성능의 지금 이제 범용으로 쓰는 이제 AI 칩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 주가에 직격탄을 가한 거죠. 이것은 작년 9월 2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중국 GPU 회사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때만 해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인식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 어쨌든 뭐 중국 역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대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 여기에 대해도 미국과 서구 이제 글로벌 연대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만의 반도체 인력, 뛰어난 인력들이 중국에 갔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이 대만의 반도체 업체, 비메모리, 뭐 지금 TSMC. 자, 여기에 일하던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중국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에서 지금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젠슨 황인이 또 이제 많은 대만 출신 미국인들이 또 이제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대만의 뿌리가 같은 데서 이렇게 갔다면은 중국 역시 고성능 칩을 만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가 있죠. 중국 역시 다양한 종류의 GPU 칩, 뭐 AI 칩, 뭐 범용 AI 칩 이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이제 약간의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뛰어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중국 칩 보고 아직은 별로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국 컴퓨팅 파워 파빌리온을 돌아다니면서 포괄적인 제품 라인 그리고 인상적인 그래픽 카드 이 성능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직관적으로는 야, 이 중국 내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이 활발하구나, GPU, AI 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강화한다, AI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 견고한 기반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중국인들로 역시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물론 중국도 이제 반도체 자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전도 하고
주로 이제 지금까지 CPU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역사들 쭉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2023년 말입니다. 총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 컴퓨팅 파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중국산 칩이 배치되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하고 사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만 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806억 위안이고 국내 GPU 성과는 처참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는 강력한 GPU 컴퓨팅 파워 그리고 풍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고속 상호 연결 대역폭을 갖춘 세계의 머리를 가진 용과 같다. 그래서 이제 침투하기 어려운 제품 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고객을 위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빠른 승리라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지만 중국이 빨리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모든 전투에서는 이길 수 없다. 중국의 딥시크가 이번에 이제 세계에 던진 충격, 이것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경제학자들 그리고 IT 전문가들도 이 중국의 딥시크의 성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자, 그동안 하드웨어에만 매달리는 줄 알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중국이 일취월장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앞지른 게 아닌가. 이런 충격을 이제 지금 미국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 반도체 부문까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GPU 칩 회사들이 엔비디아 고성능 칩에 필적할 만한 그런 제품은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 프로그램 이것을 돌리는데 충분한 컴퓨팅 자원, 여기에 이제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GPU 칩을 범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딥시크와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돌파, 이것이 결부가 되어서 이번에 이제 큰 충격을 던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포르쉐 그리고 이탈리아 스포츠카 이제 서구 회사들이 장악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여기에 토요타가 이제 낮은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잠식해 들어갔을 때, 뭐 그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벤츠 차가 뭐 예를 들면 만 240km 쫙 달립니다. 그런데 꼭 그 속도로 달려야 될 필요가 없죠. 한 150km 뭐 맥스로 이 정도 달리면은 그냥 잘 굴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고장 안 나면 좋고요. 이때 등장한 게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 기능 이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르쉐나 뭐 벤츠 상위 클래스 이런 것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런 데 관해서도 중국이 이런 방식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여러 개의 제품군, 여러 산업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이제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제 중국의 에너지 전기 생산량입니다. 전기 생산량.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뛰어납니다. 이 전기는 다이렉트로 컴퓨팅 파워와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저기 이제 CDS를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것에는 이제 막대한 전기가 들게 됩니다. 이 중국은 그동안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을 곳곳에 지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CDC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이것이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도 최근에 핵 발전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AI 파워에 이 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주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핵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겠다. 이것은 뭐 공갈 협박입니다. 대만에게 미국에 투자해라. 자,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라. 지금 뭐 대만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옮겨라. 일종의 이제 공갈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뜯어옮겨도 미국에서는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뭐 일단 인재가 없습니다. 결국 뭐 대만의 기술 인력들을 대거 이제 데려오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다급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은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대만이 중국 내 흡수된다 이런 가정하에서 지금이라도 이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옮길 수 있을 만큼은 옮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와 천연가스, 뭐 석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이런 게 비용이 낮아야지 이제 뭐 화력발전소를 돌릴 때 필요하다면 이제 전기를 싸게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엄청난 양의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그 외에 이제 기타 광물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거죠. 결국 중국과 대결이 본격화되면은 자원과 에너지가 승패를 가르게 된다. 누가 더 싼 가격에 이제 자원과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경쟁의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유럽 발전에 핵심적인 이제 원동력을 제공했던 것, 그것은 바로 러시아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이것을 그 베네핏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인도와 이란도 이제 그 베네핏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역시 엄청난 수혜자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값싸게 끌고 와서 뭐 전기도 생산하고 이런다. 이런 계획을 이제 중국 역시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경제는 뭐 지금 엉망입니다. 자, 이때도 좌파 정부 시즌 내내 이제 캐나다는 초토화됐습니다. 이 경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경쟁력, 이것이 이제 급격히 고갈되었죠. 그리고 인도인들을 뭐 엄청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캐나다 사회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캐나다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 중국과 미국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이제 엄청난 제재를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2018년도죠. 하웨이에 대한 제재. 그런데 하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뿌리치고 성공적인 통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웨이는 5G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가 하웨이가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하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자극제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유사한 일이 AI 산업에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이곳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량, 그리고 로우전으로 미국이 유럽과 이제 러시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은 지금 뭐 중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이제 산업 생산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계속 키워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뭐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재, 그리고 지금 뭐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대부분의 교과서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배우신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은 무용지물이다. 뭐 관세 효과, 이런 것은 실제로 부작용을 오히려 관세를 때린 측에 더 가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관세나 이런 제재, 이런 것을 때리지 않으면 발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국이 쳐놓은 제재의 벽을 지금 찍고 이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뭐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에너지와 자원의 전쟁 시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북쪽으로 캐나다, 뭐 그린란드, 그리고 남쪽으로는 뭐 쿠바, 그리고 이쪽 베네수엘라 이런 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때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비싼 값에 미국산 원유를 사라, 미국산 뭐 자원을 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 역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반도에는 엄청난 천연가스와 원유, 그리고 뭐 티타늄이라든가 이런 광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한국의 지도자와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북한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하고 이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것에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한국 지도자와 만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자원입니다. 푸틴 역시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이제 산업 강국입니다. 자, 여기에 자원을 공급하고 한국은 저렴한 자원,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경쟁력 있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 나가야 되겠죠. 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